허순계 뉴스 농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북도지사 선거를 살펴봤는데 한편으로는 경상북도라고 하는 이 광역자치단체 특성이 저는 존재한다. 이 대구시는 대구시장에 미치는 이 정치적인 활동이나 행동들이 곧바로 시민들한테 전달되는데 구청장의 뭐 활동이 내 삶에 크게 미친다. 이렇게 별로 안 느끼죠. 실제 구청장이 결정했더라도 저 다 대구시장이 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북 지역의 시군을 가보면 잘못한 게 있으면 이게 시장 군수 때문이고 잘한 게 있어도 이거 시장 군수 때문이고 도지사는 아이고 우리 동네 한번 와주면 아이고 고마운 일이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이 달라서 벌어지는 현상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역사적으로 경북도지사가 안정적으로 재선 3선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굵직굵직한 국책사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김관영 지사의 경우에도 도청 이전. 이게 내걸었는데 도청 이전할 때까지 이 사람이 일단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북도 통합신공항 이전. 그럼 2028년 개항 예정인데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도지사한테 4년은 더 맡겨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서가 좀 있어서 사실 대구와는 시장 도지사를 바라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도의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안동에 살고 있잖아요. 안동시 의원은 좀 관심도 있고 우리가 밀접한데 경북도 의원은 좀 거리감도 있고 행사 때 민원들도 많이 안 들어가고 경북도 의원이 돈은 더 많이 받아요. 네, 돈은 많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인데 시군구 의원이 경북도 의원보다 적게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대구는 그럴 수 있어. 대구는 광역 의원이 하는 일이 꽤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든 도의원이든 간에 우리 동네에서 도로를 하나 냅니다. 좀 큰 도로를 내요. 사업비가 한 100억 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12, 70억에 도비 30억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도비 갔다 와서 갈라가지고 붙여주는 사람 정도예요. 월급은 더 많이 받냐고 어떻게. 김수민 전 구미시의원보다 구미지역 도의원들이 훨씬 더 많이 받아서 김수민 전 시의원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그렇죠. 차이도 많이 났어. 한 2천만 원 연봉 월급으로 치면은 100 몇십만 원은 차이 났을 거예요. 200 가까이 났나? 한 달에 150이라 치면 1800. 1800이죠. 도의원은 대신 기름값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기름. 경북도청이 북부에 있어서 포항이나 이런 쪽 분들은 차로 운전하기 힘드시다고. 그럼 시의원은 시의원은 자전거 값 주나 그럼? 그러게요. 여튼 이렇게 광역자치단체 성격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경북 지역에 관심 있는 기초 자치단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정희의 고향이자 김수민을 배출한 대구 경북 유일 민주당 시장을 당선시킨 2018년도 선거에서 구미시장 선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풀한 구미입니다. 근데 구미시장이 민선 지방선거 시작 때부터는 임기가 12년이었어요. 경북도지사도 그랬다는. 김관용 구미시장님 11년 하시고 도지사 그분 12년 하시고 남유진 구미시장 3선하고 도지사 도전했다가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장세용 구미시장이 대구 경북 유일의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장세용 구미시장도 12년을 할 것인가? 구미의 법칙을 따를 것인가? 일단 먼저 후보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시장이 있는 곳이지만 대구 경북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군들은 엄청 많이 있어요. 지난번 경쟁자였던 이양호 전 마사회장 그리고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했던 유능종 변호사 또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김영택 경북도 정무실장. 김영택이요? 김영택. 혹시 경북 도의원 출신? 도의원 했다. 우리 동네 도의원이었어요. 제가 있던 동네. 그리고 김세환 전 구미부시장, 윤창욱 도의원, 김봉교 전 도의원. 이렇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섞여 있네요. 이양호 전 자유한국당으로 2018년에 나왔던 분이죠. 2등 했습니다. 이분은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민주당에게 시장직을 내어준 원흉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 사람 또 낼 거냐. 예를 들어서 장세용 시장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여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는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있다 하더라도 야 그때 이양호가 됐었어야 했어.
이런 시민이 얼마나 있겠느냐.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이양호만 아니었어도 이게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탈락입니다. 탈락. 패장을 보내긴 어렵다. 이 사람을 또 낸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구미 시민을 만만하게 보는 거고 구미 시민을 떠나서 자당 당원들을 만만하게 보면 이미 저분은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생각들은 하십니다. 한번 떨어진 분들, 민주당한테 떨어진 분들은 그래서 그것 공천받기는 때문에 어렵다. 장석춘 구미 을 전 의원이나 백승주 구미 갑 전 의원, 남유진 전 구미시장 다 그걸로 앞으로의 재기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민주당한테 어떻게 시장을 내줬냐. 다 그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양호 전 후보라고 해서 뭐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누가 더 유력할까요? 현재 경쟁자들이 많은데. 제가 그 이름을 보니까 전 도의원 분이 몇 분 있네요. 김영택, 윤창욱, 김봉교. 네. 윤창욱, 김봉교 전 도의원은 제가 의정 활동할 때 같이 했던 뭐 같은 기관에서 하진 않았지만 같은 시기에 했던 사람들이고요. 김영택 전 도의원은 그분이 도의원 공천에 떨어지고 제가 시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활동 시기는 겹치지 않는데 김영택 전 도의원은 선거에 좀 단골로 나오지만 이렇게 좀 뭐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주민들한테도 조금 멀어져 있었어요. 공직 안 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을 얘기할게요. 별로 네, 별로 임팩트가 없습니다. 네, 주민들도 인물이 없냐? 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합니다. 근데 저분들이 되는 이유는 그럭저럭한 어떤 이미지 관리와 조직 관리가 있고 저 인물들을 뛰어넘을 사람들이 동네에서 안 나왔기 때문이지 동네 사람들도 왜 저 사람이 계속하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세용 구미시장은 사실은 그거를 좀 깬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장세용 시장은 깼다고요? 그런데 그래도 민주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서 장세용 시장은 구미 지역사회 연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욕을 들을 계기도 없었고 차라리 그런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동네 안에서 계속 굴렀던 사람들은 동네 안에서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뭔데 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전 도의원들은 더 어려울 거다. 특별히 도의원 하면서 큰 업적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무투표 당선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구미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국민의힘 쪽 이야기나 이런 걸 들어보면 한 두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네. 예, 전략 공천을 하자. 구미 시장 후보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경쟁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난번 선거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탈당자가 나와서 다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을 경우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좀 있더라고요. 강력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데리고 와보자. 대신에 기존에 준비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독자 출마를 안 할 수 있는 이 선거 과정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선택을 하자면 사실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님 기조실장이다. 이 구미가 고향인데 행정고시 출신이고 지금 경북도에서 기조실장을 맡으면서 실제 구미 지역사회에서 막 활동을 하면서 굴러먹지 않았거든요. 네네. 아까 김순 평론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물에 대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평가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그대로 도지사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이철우 도지사의 실세로서 경북도정의 일을 봤던 김장호 실장이 구미 지역에 최근 들어서 얼굴도 열심히 많이 비추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 접점을 찾은 가운데서는 가장 좀 앞서 나가고 있어 보인다. 이 기존 도의원들은 야, 도의원 한 번 했으면 됐지. 뭐하러 하노? 네. 라고 하지만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하고 사표 던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처음 공직선거에 도전하게 되는 심판을 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유리하지 않나.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관료 출신 아까 2명 있던데 일단 구미는 구미 내부에서 누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배출되는 단계가 지났어요. 그게 불가능해진 국면으로 갔습니다 이미. 그래서 최근에 국회의원 당선자를 보더라도 과거에 김성조 의원은 구미 내에서 도의원 출신입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심학봉, 장석춘, 백승주 다 구미에서 활동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미
지역사회 이게 좋은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미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내발적인 에너지가 거의 고갈됐습니다. 막판에 결국에 구자근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탄생한 거예요. 구자근 의원도 지방의원을 다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미시의원 한 번 했고 한 번만에 올라타서 도의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더 올라타서 국회의원 출마 노렸다가 한 번 낙천되고 그다음에 공천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지역사회 내부에서 시장 후보로 솟아오를 만한 사람은 거의 없어졌다. 그러면 아까 거론됐던 분들 중에서는 2명이다. 김장호 경북도 네. 기조실장. 그리고 내가 방금 찾아봤어요. 이름 처음 들었는데 김세환 네, 전 구미 부시장. 이분은 그 장세용 시장 임기 내에 부시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민주당 시장 밑에서 부시장 했기 때문에 물론 부시장은 경북도에서 임명해서 내려보내는 거니까 민주당이랑 같은 편은 아니겠지만 그때 어떻게 했느냐. 네, 완전 어떻게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야 그때 민주당 시장 앞잡이 노릇했다며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되는 거고 근데 시장은 민주당이지만 지역사회 보수층이나 이쪽의 요구들을 잘 전달하고 뭐 이렇게 해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조금 유리할 수는 있겠죠. 이분 둘 다 어디 김씨입니까? 아 그것도 조금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구미는 안동은 네. 당연히 이게 본관을 소개를 난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는데 구미에 성씨 따집니까? 구미의 성씨가 작동하는 선산김씨. 선산김씨인데 이게 또 뭐야 들성김씨라고 하고 있고요. 같은 선산인데 네. 전혀 연관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선산 김씨라는데 저는 김해 김씨라서 네. 선산 김씨 그런 파가 있는 거죠. 파가 아니라 아니 여기 찾아보니까 네. 들성김씨를 선산김씨라고도 한다는데요. 들성김씨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다 선산 지역이니까 선산김씨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선산 그러니까 같은 김씨 거죠. A, 선산 다른 김씨 거죠. B. 그러니까 아니 여기 선산 같은 김씨-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선산이라는 네. 글자는 공유하지만 네. 선산 김씨 A가 있고 선산 김씨 B가 있고 B가 그런 있네. 건가? 네. B가 들성 김씨라는 네. 거죠. 나도 몰라 이거. 그리고 저는 지역구가 구미시 인동이라서 거기는 인동장씨거든. 네. 예, 좀 별도입니다. 예. 허승규 씨는 김해허 씨인가요? 양천어 씨. 그것도 아니구나. 양천어 씨 근데 다 연결된다고 합니다. 김해 김씨. 양천은 어디야? 서울에 있는 양천 얘기하는 네, 거예요? 허준. 아, 근데 김해허 씨랑 네. 다 같은 종친회로 묶어서 하기도 해요. 가락 종친회라고 네, 김해 김씨, 네네. 허씨, 인천이 씨 해가지고 전국에 구미- 수백만 명 있다고 하는 구미 가락 쪽이 종친회가 본관인 성씨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문중 정치하면 또 네. 경북 안동인데 구미도 약하지만은 인동장씨를 유명하게 모르고 있다. 네. 장세용 시장의 당선의 가장 큰 공에 인동장씨 아 인동장씨예요. 장희빈 인동장씨 장희빈. 아 장세영 시장 인동장씨였어요. 그리고 아, 윤보선 있죠. 윤보선 전 대통령. 여기 해평윤 씨입니다. 아. 구미에 있는 해평. 아 파평이 아니고 네, 해평윤 씨입니다. 아. 장석춘 국회의원 또 인동장씨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저는 김해 김씨다. 그러면 허순규 대표랑 같은 집안 사람이네요. 김해허 씨랑 아니 같아요? 그래도 가락 종친회로 다 칩니다. 아 그래? 그렇군요. 네. 관료 2명. 관료 2명. 근데 구미에 이거 전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남유진 시장도 부시장 출신입니다. 김관용 지사가 할 때 남유진 시장이 부시장이었거든요. 그때에 이미 판가름이 나버린 게 계속해서 국회의원이나 시장에 출마 시도를 하지만 잘 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구미에. 최동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미시 경제국장. 그렇죠. 그때 김관용 시장 시절에 부시장 남유진, 경제통상국장 네. 최동익이었고 어떻게 보면 김관용 지사는 최동익 국장을 더 가깝게 생각했습니다. 더 측근이었을 거예요. 뭐 일설에는 남 시장에게 물려준 것을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심지어 두 사람이 간접적으로 한 사람 도지사고 한 사람 시장할 때 구미 상공회의소 의장이죠. 의장 네. 고 선거할 때 격돌했습니다. 두 사람이. 아 누가 이겼나요? 김관용 지사 쪽이 이겼어요. 아하. 그 선거는 매번 한 표씩 차이가 났거든요. 똑같은 사람 나서 붙었는데 그때까지는 좀 내발적인 대결이었는데 하다 안 되니까 줄을 잡은 거예요. 상대방 후보가. 남시장 줄을 잡은 겁니다. 이건 일설이에요. 일설. 뭐 내가 다 확인을 못하니까. 근데 그래서 오냐 하면서 반대 원래 의장 하던 사람이 김관용 줄을 잡았다고 해요. 김관용이 승리했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그게 한 2011년인가 12년인가 그래요. 뭐 무튼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구미는 탈환해야 되는 네. 지역이고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별다르게 구미시장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구자근 의원은 지역구 행사를 가보면
제가 멀리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인사하면 귀찮으니까. 구자근 의원이 가면 막 수행 비슷하게 윤창욱 전 도의원이 옵니다. 두 사람은 친한 관계예요. 윤창욱 그렇다고 그러면 윤창욱 전 도의원이 구자근 국회의원의 부하가 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구자근 국회의원도 존중해야 될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구자근 의원의 애티튜드나 성품 자체가 그렇게 뭐 남을 밟고 이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깍듯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다 같이 어울렁 잘 선배님 아우님 하면서 지냅시다. 요걸로 갑니다. 그래서 강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다. 물론 글쎄요. 윤창욱 전 도의원 입장에서는 현 도의원인가요? 윤창욱 현 도의원 입장에서는 구 의원이 나를 도와주겠지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아주 전폭적으로 밀진 않을 거예요. 또 한 명의 초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전 금호공대 총장이신 김영식 국회의원. 거기는 뿌리가 더 얕기 때문에 구자근 의원보다 학교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고등학교를 유시민 씨하고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시민고 출신인데 시민고등학교. 네, 금호공대 총장 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에서도 크게 알려지진 않았었던 그분을 제가 처음 본 게 총장 선거 나온다면서 선거 운동을 하러 구미시의회에 왔어요. 왜냐? 구미시의회에 의원 3명이 투표권을 갔어요. 처음에 제가 가졌거든요. 근데 어떤 의원이 좀 달라 그래가지고 가져가라. 네. 뭐 의하겠노 하면서. 그리고 제가 3명 후보를 다 살펴보니까 거기서 거기야. 뭐 누구 찍을 것도 없어. 그래서 뭐 그러고 있는데 어떤 의원이 그걸 또 뭐 또 가져가야 되는 의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달라 그래가지고 가져가세요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처음 봤어요. 김영식 의원은. 김영식 의원도 그러니까 구자근 의원, 김영식 의원 둘 다 다음 대선을 생각한다면 무리하게 개입해서 막 끝장 승부를 보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민주당의 장세영 현 시장 말고 또 한 명의 경쟁자가 있습니다. 네. 김봉재 구미갑 지역위원장님. 네네. 이분이 이력이 아주 독특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선거에 네. 무소속 출마를 해서 장세영 시장의 당선을 네. 실질적으로 도와주어 버린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도 매체에서 했었어요. 김봉재 때문에 장세용이 이긴 거냐. 김봉재 당시 후보가 얻었던 표가 몇 퍼센트도 7%? 7%인데 김봉재 후보한테 간 표 중에서 민주당이 차라리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보다는 민주당에 더 가까운 표심이 상당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제 주변에는 주로 이제 진보 성향 시민들이 그나마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장세용 시장 다 안 찍었어요. 상당수가 김봉재 후보를 찍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결국에 한 가지 이유였구나. 장세용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활동 안 하지 않았었냐. 갑자기 내려온 사람 물론 조금 몇 년 되긴 했었지만 그때 시점에서도. 근데 김봉재 후보는 좀 많이 활동했다. 네, 그래서 김봉재 후보를 찍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김봉재 후보가 안 나왔어도 그 지지자 중에 또 상당수는 민주당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봉재 때문에 떨어졌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게 제 그때 당시에 들었던 얘기예요. 실제로 그때 구미시 의원 비례대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2%포인트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대1 대결로 가도 장세용 시장이 이겼을 가능성이 51% 이상이다. 오히려 그때 4등을 했던 바른미래당의 윤흥정 후보가 가져갔던 한 5%인가 그 표 중에 5% 가운데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양호 후보한테 갔을 수는 있었다. 저는 뭐 그렇게 보는데 그게 장세용 시장의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았을 거다. 오히려 장세용 시장 당선의 1, 2등의 공신은 1등 공신은 한국노총 구미지부였다. 그리고 2등 공신이 인동장시 종친회였다. 그러니까 구미 지역은 선산과 인동 지역. 이게 뭐랄까 일종의 내가 원조다. 내가 더 양반 집안이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인동은 흡수됐잖아요. 선산에. 그러다 보니까 인동에서 인동 출신이 시장을 배출하자라고 하는 게 좀 강하게 작용을 했고 그 중에서도 장씨였다. 아주 저는 컸다. 그게 김봉재 후보보다는 훨씬 큰 요인 두 가지가 앞서서 있었다. 인동 주민들은 인동 출신 시장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기 싫은 게 아니라 기대를 하기 어려운 거였던 거죠. 어느 정도냐 인동이 갖고 있는 별도의 의식이 어느 정도냐면 1996년 총선 1996년 총선에 당시에 아주 거물급이었던 신한국당의 박세직
후보가 출마를 합니다. 전 서울시장 88 올림픽 조직위원장 출신인 당시의 의원이었고 박세직 후보가 나와요. 근데 그때 자민련 돌풍이 대구 경북에 불고 있었고 특히 대구와 가까운 구미에서도 상당했었는데 그때 나온 사람이 옛날에 더 전에 박세직 전에 국회의원 했었던 박재홍이라는 후보가 자민련 후보로 나오는데 이 양반은 박정희의 장조카입니다. 박정희 맏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대결을 벌입니다. 양쪽에서.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주로 내 기억으로는 박재홍 자민련 후보가 앞서 나갑니다. 근데 결과를 깠더니 박세직 의원이 다시 당선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 여론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지역 표본에 인동 지역이 반영이 안 됐고 인동에 보면 구평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출신이 박세직 의원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박재홍 후보가 인동 지역에 유세를 하러 들어가면 청년 조직에서 막아버립니다. 네, 거의 패싸움 직전까지 갑니다. 대치.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진짜 이거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아예.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인동에서 밀었기 때문에 박세직 의원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표들이 나오면서 승리를 했던 거죠. 인동에서 시의원 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인동에서 시의원을 했죠. 인동은 원래 7곡입니다. 7곡. 원래는 인동군이었죠. 그거는 아주 옛날일걸요. 네, 일제강점기 직전에. 인동면 일제강점기 직전이면 7곡군 인동면 그렇게 치면은 그 인동에 황상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는 고대 시대 군미국이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황상동에 검성지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왕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군미국이 중요한 고대 왕국인 게 그 군미에서 구미라는 명칭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7곡군으로 속해 있었고 근데 구미 2공단 3공단이 지어지면서 7곡군 인동면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구미로 들어갑니다. 그 지역이 현재 구미에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옥계라고 하는 신도시가 있는 그 지역이 원래는 다 인동이었다는 것이죠. 이 방송도 구미 출신 분들이 들으면은 거기가 또 낙동강 동쪽에 있기 때문에 구미 시내에 사는 사람하고 의식이 좀 다르다. 토박이들도 그리고 외지인이 또 많습니다. 토박이는 토박이대로 강한 동네색을 갖고 있는데 외지 출신이 90%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동네죠. 구미에서도. 그렇죠. 그 2년 전이었죠. 이 장세용 시장이랑 구미에서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만찬을 먹고 나와서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산호대교 보이고 하는. 장세용 시장이 언급했던 이 코멘트가 방금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어요. 옛날에는 여기 인동에서 구미 한번 건너오려면 배를 띄워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다. 대교 없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인동과 이쪽 구미 지역은 전혀 다른 동네였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60대, 70대들한테는 인동 지역 주민들은 아예 구미 정서와는 좀 다른 정서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장세용 시장의 취약한 기반을 메울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인동장씨라는 그 인동지역주의. 여기서의 지역주의는 가치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김봉재 지역위원장과 장세용 시장이 경선했을 때는 아무래도 현직 시장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봉재 위원장인가요 현재? 김봉재 위원장 또 조직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병원 원장이죠. 병원 운영인데 그 병원 엄청 유명한 병원이니까 그 사람 이름 안 알려도 선거 양력을 통해서 바로 각인이 될 정도로 유명한 시설을 경영하고 있고 그리고 활동도 많이 합니다. 새마을 쪽에 특히 많이 활동을 했었고 근데 이제 구미라는 도시는 지역 사회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시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시민들한테까지 인지도를 넓히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 정도 그 시민들한테 인지도를 넓히려면 전국적으로 유명해야 됩니다. 사고를 치거나 뭐 사고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되게 전국적으로 파워 있는 인물이 아닌 이상은 그 부분에서 아무리 현직 시장이 단순히 인지도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김봉재 위원장은 원래는 민주당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직까지 계속 민주당이 있네요. 다시 국민의힘으로 가거나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난 총선을 치르면서 민주당 그 당원들이랑 어느 정도 좀 민주당 내에서도 김봉재 위원장이 좀 입지를 다진 게 있었거든요. 본인이 총선 후보가 되진 못했지만 끝까지 유세장을 떠나지 않고 구미 갑을 가리지 않고
이 선거운동을 도왔던 네네. 제가 현장에서 봤던 모습은 거기에 당원들이 많이 그래도 김봉재 씨가 참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하는 평가는 받았거든요. 다만 유일하게 현직 시장을 배출했던 지역인데 저는 여기에 민주당이 당내 경선을 붙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단수공천. 끝낸다. 네, 단수공천 끝낼 수밖에 없을 거다. 경선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구미시장으로서의 지지도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거는 지고 시작하는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히 하던 사람이 출마한다. 이렇게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민주당 후보로 구미시장에 출마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40대 주자들이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는 장소영 시장이 되든 안 되든 장소영 시장한테 주어진 시간이다. 괜히 만약에 경선을 붙여달라고 끝까지 해서 장소영 시장을 밀어내고 후보가 돼서 선거를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장소영 시장이 뭐 잘못했나 보네라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 구미시장은 본인들도 도전할 생각이 없다. 여기까지는 장소영의 시간이고 이후에 도전을 하는 것이 민주당 후보로선 더 맞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김봉재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에 못 나왔고 나이대가 어쨌든 이제 그 환갑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실제 경선을 하지 않더라도 이름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저는 본인이 구미시장 후보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까지 저 우리 대구시장 후보 경선 나섰던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처럼 공천장 돌려도라고 이렇게 외치면서까지 반발하진 않을 거다. 민주당 시장 후보는 사실상 굳어져 있다. 그거 보는 게 맞겠죠. 내년 구미시장 선거 굉장히 흥미롭네요. 국민의힘이 탈환할 것인가, 장세용 시장이 재선할 것인가. 또 탈환 못하면 제일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두고 또 날아갑니다. 또 날아갑니다. 지난번에 초선만 하고 물갈이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민주당이 힘들 거예요. 그때가 제일 좋을 때였고 제가 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지만 2기 정권은 1기 정권이랑 또 다르거든요. 저는 사실은 구미시장 선거의 강한 변수는 윤석열 신당이 만들어질 거냐 아닐 거냐가 굉장히 강한 변수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윤석열 신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의힘이 아니고 거기서 시장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도 아니고. 혹시 출마? 내가 윤석열 신당. 저는 윤석열의 부하가 아닙니다. 윤석열 신당이 왜 만들어질 경우에 구미에서 경쟁력을 가지느냐. 예전에 조금 그런 기미가 나타난 적이 있는데 2013년경에 박근혜 정권 초기죠. 그때에 안철수가 신당을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돌렸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한 20 몇 프로 지지율이 구미에서 민주당이 10% 미만. 윤석열 신당 정도의 당이 나오면 민주당 지지층도 상당히 뽀개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뽀개지고. 그래서 구미 같은 데서는 경쟁력이 높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1대1 구도로 간다 하면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이번에는 불리합니다. 이번에는. 장세용 시장이 좀 대선을 염두한 작전을 짤 필요가 있어요. 장세용 시장은 지금 중앙정치나 이런 데는 전혀 개입이 없죠.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하고 뭔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세용 시장이 이재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이랑 뭔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체급은 차이가 나 보이지만 한쪽은 광역, 한쪽은 기초니까. 근데 어쨌든 영남에서 귀하디 귀한 민주당 단체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미 정도면 덩어리 큽니다. 할 일이 많아요. 산업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재명 지사하고 좀 공동으로 해볼 만한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해가면서 그러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장세용 시장은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고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알릴 수는 있지 않나. 그 배팅을 지금 고려하고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장 시장님. 장세용 시장은 관심이 되게 이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정치적으로. 배팅을 본인이 실제 직접 하지는 않는데 장세용 시장과 함께 좀 뭐 소통하는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 구미 지역 인사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재명 캠프에 올라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네. 그쪽은 오소리는 아닌가 보네. 네. 그분들과의 관계가 아마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 선점을 해야 된다니까. 네. 어차피 대세인데 지금까지 뭐 하고. 한번 장세용 시장님 김수민 시사비평가랑 밥 한 끼 드시면서 밥으로 되나? 내가 정답. 밥으로 됩니까 이게? 돈 정식으로 돈 주고 나도 개인 사업자 등록하고. 네, 컨설팅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구미을 지역위원장이 이재명 캠프에 들어갔죠. 김현건 전 국회의원이 을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미 올 초부터 구미 쪽에 사람들을 쭉 모아서 같이 이재명 지사의 대선 대권 만들기에 들어가 있고 그 논의를 장성 시장이랑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는 민주당의 중앙 플레이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거론이 안 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아무 대화도 한 적 없습니다. 몇 달 동안. 김찬영이라는 지금 직책이 뭐지? 하여튼 구자근 의원한테 경선 과정에서 간발의 차이로 져서 거의 소수점 차이였을 겁니다. 경선 결과 졌어요. 나이가 만으로 아직 40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총선에 떨어지고 나서 바로 지방선거에 또 도전하느냐 아니면은 2년 더 기다려서 국회의원에 나가느냐 이걸로 고민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 처지라면은 구미시장을 그냥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미 안에서도 세대교체에 대한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굉장히 젊으시네요. 김찬영 후보. 네, 82년생이고 여기에 역사가 좀 있습니다. 한 번도 공천 불복을 한 적이 없어요. 일단 네, 계속 경선에서 지면 지는 대로 안 나왔고 2012년 총선 때 이준석 당시 비대위원이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미에 김찬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결국 공천을 못하게 된 것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구미 시장 선거를 도전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구미의 젊은 후보 국민의힘 소속의 김찬영 후보의 행보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구미가 전국적으로는 그 박정희 기념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시민들의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려지는 거 아니야? 그만. 실제 시민들의 구성과 정치적 성향은 국민들이 아는 것과 많이 다르다. 국민들도 알고 있어. 아니 시장이 민주당인데. 네, 또 김수민 시사비평가를 배출한 동네. 자꾸 해서 그래요. 김수민 시사비평가를 배출한 구미 시장선거. 포스트 모던한 지역입니다. 네, 올해도 뉴스 농장관 입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방송에 전국적인 스타 우리 김수민 시사비평가와 함께 대통령 선거, 경북도지사 선거, 그리고 구미시장 선거까지 TK 정치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오랜만에 뉴스민 본사에 오셨는데 소회가 어떠신지요? 본사를 옮겨가지고 처음 와봤어요. 이 팟캐스트를 제가 여러 명이서 녹음한 거 굉장히 오랜만에 하거든요. 거의 마지막에 스튜디오에서 한 게 작년 여름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전용길 기자하고 전화 말고 대면으로 한 것도 작년에는 없었죠. 거의 없었죠. 네, 스튜디오에 대구 CBS에서 하고 아주 오랜만에 제가 오게 됐는데 좀 자주 더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되게 재밌는 아이템이고 재밌기만 한 게 아니라 전국 팟캐스트나 여러 미디어 중에서 여기만큼 할 수 있는 데는 없다. 물론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른 지역과까지 다 다루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방선거라는 포커스 자체를 맞출 수 있는 데는 이만한 방송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자주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수민의 뉴스 밑장 시즌2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나 시간 언제 되는 줄 알고. 목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고민 계속 해야 되는.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왜냐하면 허순규의 뉴스 농장은 허순규 대표가 180일 전부터는 이 뉴스 농장 방송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걸리진 않을걸? 걸립니다. 언론 매체에서 그래요? 제작을 하게 되면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제가 선관위에 또 질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가지 마 그냥. 그래서 뉴스 농장이 잘 나가면 우리 뭐 굳이 선거 출마 고민을 접고 뉴스 농장에서 다시 나갑시다. 이렇게 김수민 시사비평가와 함께 이런 자리 만들었고요. 또 한 번
적절한 시기에 다시 대구로 모셔서 또 특집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